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4일 밤 9시 17분입니다. 한국의 정치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금방 헤어질 것 같았던 윤석열, 이준석 두 사람이 어제 울산에서 만나가지고 극적으로 합의를 함으로써 총괄선대위원장에 김종인 씨가 확정이 되고, 오늘은 부산에서 두 사람이 부산의 번화가인 서면으로 나와서 거리 유세를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300m를 걷는데 5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지자들이 두 사람을 향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소리를 쳤답니다. 정말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겠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에 미국에서 귀국해서 한 말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은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데 도사인 공산당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뭉쳐야 된다.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가 다시 오늘 부산 서면 하늘에서 울려 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울산회동으로 김종인 씨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 구성에 합의한 후 첫 일정으로 부산을 찾아 거리 유세도 했다고 합니다. 윤 후보는 부산 북항 재개발 홍보관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서 한국 정치 100년사에서 최초로 나온 30대 당대표와 제가 함께 대선을 치르게 되었다. 후보로서 저는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덕담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대표에게 정권을 드리고 이 대표가 기획하고 결정하신 부분을 제가 전적으로 수용하겠다. 그러면서 빨간색 운동복 비슷한 걸 가리키면서 이런 옷을 입고 뛰라면 뛰고 이런 복장을 하고 어디에 가라고 하면 가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공개한 이 후드티에는 노란 글씨로 전면에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 주세요. 뒷면에는 셀카 모드가 편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오후 이 후드티 빨간 옷을 입고 서면 NC백화점 앞에 등장했습니다.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인사들은 서면역 부근 카페 거리와 젊음의 거리를 돌면서 1시간가량 거리 유세를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사진 찍자는 요청에 적극 응하면서 일대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몰렸다고 하는데 조선일보는 두 사람이 인파를 뚫고 300m를 걷는데 50분가량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윤석열과 이준석을 외쳤습니다. 윤 후보를 향해서는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달라고 주문을 했고, 이 유세에는 부산을 지역구로 한 김도읍, 하태경, 이헌성, 박수영, 황보승이, 김미애, 백종헌, 안병길 의원과 대변인단인 전주의 허은하 의원 등이 동반했습니다. 이 대표는 젊음의 거리 일대를 활보하다가 하트 모양 조형물 앞에서 생일을 맞은 윤석열 후보에게 깜짝 케이크 선물을 좀 전달하기도 했다는데 이 기획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한 모양이죠. 거기에는 오늘부터 95일 단디하자, 이 경상도 사람들이 자주 쓰는 단디하자, 제대로 하자 말이죠. 단디하자는 글자가 적혔습니다. 윤 후보는 고깔 모자를 쓰고 케이크를 들며 단디하겠다고 웃었고, 이 모습에 시민들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소리쳤답니다. 이 장면이 참 감동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과정에서 자주 한 말이 이제 건국, 호국, 근대화, 민주화를 거쳐서 이제 자유통일로 나아가야 되는 데서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문재명 정권, 그 뒤에 김정은 정권,
이들과 대결하는데도 역시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그 말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왔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의 DNA 속에 뭔가 이승만 대통령의 가르침이 스며 있지 않았느냐. 국가 위기를 당했을 때 무심코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이 바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아니겠느냐. 특히 그동안 내분을 겪었던 이 국민의힘의 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고 하는데 보수가 분열만 극복하면은 반드시 이긴다. 이런 메시지를 오히려 시민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가르쳐 준 셈입니다. 윤 후보는 이 대표와 함께하는 첫 번째 합동유세 일정을 부산에서 시작한 이유를 묻자 부산은 우리나라 산업화와 민주화의 전진기지 아니냐.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다. 그래서 선거운동의 출발이 저는 부산이 맞다고 봤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아주 정확한 시각입니다. 정치 변혁의 출발점이 부산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정치 변혁은 부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4.19도 그렇고 11.6 사건의 전단계였던 부마 사태도 그렇고 그리고 6월 사태, 즉 6.29 선언, 1987년 6.29 선언의 결정적 분기점도 6월 18일 부산에 있었던 대규모 시위였습니다. 이번에도 정치 변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정권 교체의 출발점을 부산으로 잡은 것은 윤석열, 이준석 두 사람의 아주 높은 정치 감각이라고 그럴까요?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들이 요사이 이재명과의 지지율이 격차가 상당히 좁혀지고 있다라고 물었더니 윤석열 후보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는 전광판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것은 포용력이죠. 이분이 그동안에 줄곧 강조했던 것이 선대위를 문을 활짝 열어서 여러 사람들을 다 참여시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선대위를 통해서 통합의 실적을 보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지금은 김종인 그리고 김종인을 매우 싫어하는 김병준 그리고 안철수를 싫어하는 이준석까지 포용을 했는데 이제는 김종인을 잡아 넣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홍준표 의원까지 포용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도 염두에 두면서 이 윤석열 포용의 정치, 포용의 리더십이 이제 발동을 걸었는데 역시 이 잘라내는 데서는 힘이 안 나오고 통합하는 데서 힘이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까지 이준석 당대표가 보여준 이 무단 가출, 하극상 그것을 윤석열 후보가 상당한 수모를 감당하면서도 끌어안아 가지고 김종인까지 포용하는 또는 포괄하는 리더십을 보여줌으로써 오늘 부산의 이 거리 유세가 성공했다. 통합해서 일어나는 에너지를 시너지 효과라 그러죠. 시너지 효과가 정권 교체의 원동력이 된다면은 바로 분열로서 정권을 잡은 국민 이간질, 국민 분열로 정권을 잡은 이 문재명 세력의 결정타를 먹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월 9일 선거는 분노투표가 원동력이 돼야 되는데 이 분노투표가 그 폭이 커지려면은 포용력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